하루 종일 켜놨는데 전기세가 오히려 덜 나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말, 누군가에겐 황당한 거짓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가정집, 식당,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고 수리해온 사람입니다. 전기 요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착각 속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2년 이후에 에어컨을 바꾸셨던 분들 중에도요. 10집 중 8집이 에어컨을 잘못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기세 아끼려면 무조건 틀었다 껐다 해야지. 과연 그게 진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되레 요금 폭탄을 부르는 위험한 습관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진실을 아주 쉽게,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꿀팁 영상이 아닙니다. 수천 명 고객의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하고 직접 수리하며 얻은 실전 노하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습관 하나로 전기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 중간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정부 지원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꼭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들이 어떻게 전기세를 폭등시키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MF 직후부터 에어컨 설치 일을 해왔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제품을 고르는 데만 집중했지 어떻게 써야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아는 분은 여전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낡은 상식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아끼려면 껐다 켜야지. 이 말이 아직도 많은 분들 머릿속에 진리처럼 박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위가 일상이 된 여름철엔 더 치명적이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부부가 살고 계신 아파트였습니다. 낮 동안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참다가 밤에 겨우 한두 시간 켜는 게 전부였죠. 왜냐하면 전기세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잠을 설치고 낮엔 온열 증세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전기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죠.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사님, 에어컨이 고장 난 것 같아요. 계속 켜두면 안 된다고 해서 30분마다 껐다 켰다 했는데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정말 울상이셨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속고 계시구나. 제가 만난 고객들 중 90% 이상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전기세 아끼겠다고 자꾸 껐다 켰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이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순간 언제일까요? 바로 처음 켤 때입니다. 더운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출발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18년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에어컨으로 하루는 계속 켜두고 다른 날은 2시간마다 껐다 켰다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주 껐다 켰던 날의 전기세가 무려 40%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70대 부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세요. 초반에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오후에는 낮은 출력으로 유지하시고요. 밤에는 수면 모드나 27도로 고정해서 사용하세요. 그 결과 전기세는 줄고 두 분은 열사병 걱정에서 벗어나 잠도 잘 자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에어컨 사용의 핵심은 얼마나 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틀었다 껐다가 아니라 출력과 시간 조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조절법은 여러분의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인버터형과 정속형 에어컨의 차이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인버터 에어컨은 전압과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냉방 세기를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세게 돌지 않고 천천히 유지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출력으로만 작동합니다. 켜지면 무조건 세게 돌고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또 세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전기세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을 정속형처럼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다 전기세가 2배 이상 나왔다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을 인버터처럼 하루 종일 켜놨다가 냉방도 잘 안 되고 전기요금만 폭탄처럼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후 두 가지 에어컨을 한눈에 구별하는 쉬운 방법과 절약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한 집 이야기입니다. 60대 부부가 계신 곳이었는데 매일 에어컨을 1시간씩만 켜고 바로 끄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25만 원이나 나왔다며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 집 에어컨은 2019년에 설치한 인버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버터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맞습니다. 자꾸 끄고 켜면 매번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서 전기를 더 먹어요. 그리고 26도 정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유지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들께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전기세가 12만 원으로 줄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인버터는 자주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26에서 27도 유지하며 계속 틀어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24도, 22도처럼 낮게 설정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입니다.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전기세는 7%씩 증가합니다. 즉 26도와 22도 사이에는 무려 28%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제가 권하는 최적의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그럼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천만에요. 바깥 기온이 35도일 때 실내가 26도면 충분히 시원합니다. 오히려 너무 낮게 틀면 몸에 무리도 가고 전기세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정속형 에어컨 이야기입니다. 주로 2011년 이전에 설치한 제품이나 저가형 모델이 정속형이에요. 2020년에 제가 방문했던 80대 할아버지 혼자 계신 곳이었는데 2008년에 설치한 정속형 에어컨을 하루 종일 계속 켜두고 계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에어컨은 꺼지 말고 계속 틀어라는 글을 보셨대요. 그 결과 전기세가 무려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속형은 켜면 무조건 전력 최대로 작동하고 꺼지면 아예 멈추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2시간 정도 켜고 30분 정도 꺼두세요. 그 결과 다음 달 전기세가 13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속형은 계속 틀지 마세요. 2~3시간 간격으로 끄고 쉬게 하는 조절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정속형은 절전 모드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절전 모드에서도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갈 수 있어서 사실상 별 차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인버터는 절전 모드 설정만 잘하면 확실히 전기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뉴얼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출할 때 인버터 에어컨은 무조건 끄면 안 됩니다. 특히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외출할 땐요. 그렇게 하면 돌아와서 실내를 다시 식히는데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처음 켤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어떤 고객님은 하루 3에서 4번씩 1시간 이내 외출을 반복하셨는데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고 나가셨어요. 전기세는 매달 20만 원 이상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짧은 외출엔 에어컨을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전기세가 14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요즘 에어컨엔 외출 모드, 타이머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출 모드는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원함도 유지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외출 중 에어컨을 켜두되 문과 창문은 반드시 닫아두셔야 합니다. 열려있는 틈으로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 에어컨은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고 전력 낭비가 심해지거든요. 또 실외기 주변이 막혀 있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역시 전기세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전기세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냉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바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실내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밀어내고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식힌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게다가 에어컨이 꺼진 동안 벽, 천장, 가구 등 실내 모든 구조물들이 더운 열기를 머금게 되면 나중에 에어컨을 다시 켰을 때 이 열들을 다시 식혀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초기 냉방을 위해 다시 엄청난 전력이 사용된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고객님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끄는 게 절약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스마트하게 조절하는 게 진짜 절약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쓰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배운 가장 쉬운 인버터 구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본체에 영어로 인버터 또는 인버터라고 적혀 있다면 인버터형입니다. 이런 표시가 없다면 대부분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를 보세요. 대부분 5등급이면 정속형, 1등급부터 4등급은 인버터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라벨 확인법입니다. 실내기나 실외기에 붙어 있는 제품 라벨을 보시면 냉방 능력이라는 항목 아래에 전격 중간 최소처럼 전력 정보가 세분화되어 있다면 인버터형, 숫자가 딱 하나만 나와 있다면 정속형입니다. 네 번째, 제조년도를 보세요.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이라면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2011년 무렵 TCS, MPS 방식이라는 중간 형태가 출시된 적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인버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속형에 더 가깝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등급은 1등급인데 인버터가 아닌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에어컨을 구매하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구별하고 싶다면 제조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괜히 인버터인 줄 알고 정속형을 돌리거나 반대로 정속형인 줄 알고 인버터처럼 쓰면 전기세는 물론 냉방 효율까지 망가집니다. 자, 이제 에어컨 종류도 구별했고 올바른 사용법도 알았으니 추가로 전기세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필터나 실외기 청소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나빠져서 냉방 효율이 뚝 떨어지고 그만큼 에어컨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AS로 다녀온 한 집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기사님,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고장난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군요. 에어컨을 열어보니 필터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 2년은 청소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90% 이상의 집에서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세요. 특히 노년층 분들은 에어컨 필터를 어떻게 빼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더 힘들게 돌아가서 전기를 30% 더 소모합니다. 더러운 필터는 마치 마스크를 사겹 끼고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는 거죠. 그 할머니 집에서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린 후에는 같은 온도 설정인데도 훨씬 시원해졌다며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필터 청소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어컨을 끄고 전원을 뽑으세요. 그 다음 실내기 앞면 커브를 위로 들어 올리면 필터가 보입니다. 필터 양쪽 끝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것을 잡고 살짝 아래로 당기면서 앞으로 빼내면 됩니다. 빼낸 필터는 먼저 청소기나 브러쉬로 큰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조금 풀고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세게 비비면 안 돼요. 필터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끼우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2~3시간 정도 말리면 충분합니다.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빼서 물로 씻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실외기 주변 정리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수리 갔던 한 집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에어컨이 계속 멈췄다 돌았다를 반복한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나가서 확인해 보니 실외기 바로 앞에 큰 화분들이 빼곡히 놓여 있더라고요. 게다가 빨래까지 널어 놓으셔서 실외기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외기는 쉽게 말해서 에어컨의 폐의 역할을 합니다.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죠. 그런데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 효율이 50% 이상 떨어져요.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빨래, 에어컨 커버 등이 있으면 열 배출이 안 되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커버를 씌워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실외기가 과열되어서 고장날 수 있거든요. 실외기 앞쪽으로 최소 1m는 공간을 비워두세요. 옆쪽과 뒤쪽도 최소 30cm는 여유를 둬야 해요. 그리고 실외기 위에는 절대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가끔 실외기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실외기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외기 청소입니다. 실외기 날개 부분에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 효율이 떨어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단, 전원은 반드시 끄고 하셔야 해요. 세 번째, 문과 창문을 잘 닫으세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2021년에 제가 상담해드린 한 가정에서는 거실 에어컨을 틀어놓고 부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어요.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어머니가 덥다고 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온 집안을 냉방하려고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열어두면 바깥 더운 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에어컨이 계속 일해야 합니다. 마치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냉장고가 더 세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부엌과 거실 사이의 문은 꼭 닫으세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열기가 거실로 들어오면 에어컨 효율이 크게 떨어져요. 그리고 화장실 문도 중요해요. 화장실은 보통 환풍기를 틀어놓잖아요.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만든 공기가
환풍기로 빨려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에너지 낭비예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안 돼요. 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기는 에어컨을 끄고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에어컨을 잠깐 끄고 환기를 하세요. 네 번째,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결과 에어컨을 켤 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했을 때 선풍기 바람 덕분에 23에서 24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람이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시원함을 더해주는 원리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풍기는 전력 소모가 아주 적습니다. 에어컨에 비해 전기세가 훨씬 저렴하고 함께 사용했을 때 오히려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여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체 전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선풍기를 돌려주면 찬 공기가 방 안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집니다. 천장용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가 있다면 더 좋고요. 공기 순환이 잘 되어 실내 온도 편차가 줄어듭니다. 밤에는 에어컨 온도를 27에서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으세요. 충분히 시원하면서도 전기세는 눈에 띄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선풍기 바람이 몸에 직접 계속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벽이나 천장을 향해 바람을 돌리면 몸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세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낮에 햇볕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직사광선이 들어와요. 이때 커튼을 치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3에서 4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에어컨으로 3에서 4도를 낮추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제가 추천하는 건 암막 커튼이에요. 일반 커튼보다 햇빛 차단 효과가 50% 이상 좋습니다. 특히 짙은색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블라인드도 좋은데 블라인드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빛은 어느 정도 받으면서도 직사광선은 차단할 수 있어요. 창문에 썬팅 필름을 붙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붙일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붙여놓으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고 햇빛 차단 효과가 뛰어나서 에어컨 전기세를 15에서 2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동쪽 창문 커튼을 치시고 오후가 되면 서쪽 창문 커튼을 치세요. 해가 지면 커튼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한 달 전기세를 몇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습 기능에 대한 오해입니다. 작년 장마철에 한 고객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기사님, 요즘 습하니까 제습 모드로 틀어놓는데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습이 더 전기를 적게 먹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제습 기능은 오히려 냉방보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제습 모드는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냉각과 재가열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한번 차갑게 만들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2019년에 제가 측정해 본 결과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15에서 20% 많은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냉방 모드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습도도 내려가거든요. 제습 모드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비가 계속 와서 실내 습도가 80% 이상 올라갔는데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정도요. 보통은 냉방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전기세 절약에 훨씬 유리해요.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취침 모드입니다. 취침 모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를 조금씩 올려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취침 모드의 원리는 이래요. 사람이 잠들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에어컨 온도를 조금씩 올려도 된다는 이론이죠. 보통 1시간마다 1도씩 올라가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정석형 에어컨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는 점이에요. 인버터 에어컨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인버터 에어컨은 온도 변화에 따라 계속 출력을 조절해야 하는데 취침 모드로 온도가 계속 바뀌면 에어컨이 계속 일해야 하거든요.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그냥 26에서 27도로 고정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온도를 고정해 두면 에어컨이 안정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면서 전기도 적게 먹고 소음도 줄어들어요. 여기에 더해 최신 인버터 에어컨이 가진 특별한 기능들을 활용하면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살펴보시면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같은 버튼들이 보일 거예요. 브랜드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버튼들은 모두 에어컨이 알아서 똑똑하게 전기를 절약해주는 자동 운전 모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실내 온도나 습도는 물론 심지어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평소 에어컨 사용 패턴까지 분석해서 냉방 강도와 바람 방향을 알아서 조절해줘요. 예를 들어 거실에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바뀌거나 너무 추워지면 과냉방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고객 중에는 리모컨에 AI 쾌적 버튼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던 분도 계셨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처음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쓰냐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가 보니 세상에, 기사님, 이걸 누르고 썼더니 전기세가 훨씬 덜 나왔어요 라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처럼 AI나 스마트 기능을 활용하면 일반 냉방 대비 20에서 30%는 물론 무풍이나 외출 절전 같은 추가 기능까지 쓰면 최대 70%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량을 확인하고 나에게 딱 맞는 절전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전 모드에서는 냉방 속도나 강도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설정 온도가 자동으로 1에서 2도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델별로 기능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용 설명서를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최첨단 기능들을 잘만 활용해도 전기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최근에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름철 냉방 취약계층을 위한 쿨루프나 냉방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배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 독거노인 고객님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복지 담당을 통해 대상자 확인이 되어 매달 8,000원씩 할인받고 계세요. 적은 금액 같지만 어르신들에겐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에어컨 교체 시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석형 에어컨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계시다면 인버터 에어컨으로의 교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드린 한 가정의 예입니다.
15년 된 정석형 에어컨을 쓰시던 분이 인버터 모델로 교체한 뒤 같은 환경, 같은 사용량인데도 전기세가 월 20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바꾼 것뿐인데 여름 한철만 따져도 수십만 원, 몇 년만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고장이 자주 나는 오래된 기계를 안고 가느니 효율 좋은 새 기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이겁니다. 에어컨을 올바르게만 사용해도 전기세는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에어컨 하나 바르게 쓰는 것, 그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틀고 더위를 참는 분들, 틀었다 껐다를 반복하다 오히려 더 많이 내시는 분들, 그분들께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어컨을 잘못 쓰면 여름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그건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기계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건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내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정석형인지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그게 전기요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외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당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만이라도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에어컨처럼 시원하고 지갑은 따뜻해지는 유용한 정보들 매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 영상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요즘처럼 전기요금 걱정 많은 여름,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했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좋은 정보, 좋은 사람의 힘이죠.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숨은 절약 비법이나 에어컨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은 더 시원하게, 더 똑똑하게, 당신의 여름이 한결 편안하고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